자, 안녕하세요. 테이콘 RF 제약 좀 잠깐 보러 갑니다. 지금 바이오가 완전 찬밥 신세라 가지고 관심들이 좀 많네요. 근데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뭐 보유하고 있지만 지금 장기간 계단식으로 좀 하락하고 있죠. 이게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정말 지루할 정도로 거의 평균 잠깐 오를 때도 있지만 주로 보면 조금씩 빠진다 보면 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빠질지 정말 장기간 좀 빠지고 있습니다. 보면 거의 고점 찍고 하락한 다음에 반등 약간 주더니 또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1개월, 2개월 거의 한 2개월 반 정도, 현재 시점까지 2개월 반 정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루하죠. 자, 근데 이게 지금 수급이 코스피, 우량주 쪽으로 다 쏠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현대차, 삼성전자, LG전자가 상한가를 찍고 있는 그런 세상이죠. 지금 거의 주식시장에서 사실상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아주 특이한 시장입니다. 아주 특이한 시장, 정말 특이한 시장이죠. 자, 주식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원래는 바이오 쪽이 조금 핫하다가 지금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갔죠. 반도체, 자동차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러면 돈이 이렇게 한번 흘러버리면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면 바이오가 핫했던 시간이 1, 2주 정도 핫한 게 아니죠. 꽤 어느 정도 시간 동안 굉장히 수급이 쏠리면서 돈이 흘러 들어왔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돈이 반도체 쪽으로 빠졌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빠졌죠. 자, 그러면 반도체, 자동차 쪽만 이렇게 또 돈이 머물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장품, 지금 또 뜨죠. 화장품이 뜰 거고, 그 다음은 미디어가 뜨겠죠. 미디어, 게임 이렇게 순환매가 좀 돌 것 같습니다. 순환매가 돌면서 다시 또 바이오가 또 반짝하는 날이 있겠죠. 근데 이 기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요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돈이. 그럼 우리는 개미죠. 개미니까 이거 따라가야 됩니다. 사실 따라가야 되고, 이미 미리 사놓았다면 좀 행복하겠죠. 그래서 이런 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저가 매집을 해놨다라고 하면 지금쯤 아마 좀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오르는 것만 따라잡는다라고 하면, 자동차, 반도체도 지금 많이 올랐죠. 바이오도 지금 많이 오른 상태고, 따라잡는다라고 하면은 그다 조금 좀 힘든 게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뭐가 오를지, 다음에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미리 이렇게 조금 저가 매집을 해놓는 게 참 좋겠죠. 자, 여튼 간략하게 지금 시장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여튼 텔콘 RF 제약이 지금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는 아니죠. 바이오 쪽에 돈이 이렇게 엄청 들어왔다가 갑자기 이제 반도체, 그다음 자동차 쪽으로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돈이 빠졌는데, 그러면 돈이 빠지니까 당연히 주가 관리가 안 되니까 이렇게 주르륵 빠지겠죠. 자, 이게 언제까지 빠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초록색 선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언제냐면 20년 6월입니다. 6월 초입니다. 6월 초인데 여기 지금 세력들, 그 다음에 개인, 기관 다 포함을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세력이 아니라 기관, 그 다음 외인, 개인에 대한 평단을 냈습니다. 자, 평단을 좀 계산을 좀 했습니다. 평단. 자, 얼마냐? 6,200원 정도 나옵니다. 자, 위엔 좀 지울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지금 개인, 세력, 외인 따로따로 매집이 들어가죠. 개인은 개인대로 매수를 할 거고, 외인은 외인대로, 그 다음 기관은 기관대로 매수를 하겠죠. 그리고 그 매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폭을 이런 그래프가 표기가 된 것이죠. 자, 근데 기관이랑 외인이랑 개인이랑, 자, 여기 초록색 선부터 현재까지 매도를 하면 평단이 얼마나 나올까를 계산을 좀 했습니다. 자, 다 비슷비슷한데 평균을 내면 평단이 6,200원입니다. 자, 여기 검정색 선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6월달부터, 왜 6월달부터 이렇게 계산을 했냐면, 매집이 훨씬 더 과거부터 매집을 했겠지만 6월 요기 정도부터 매집을 요렇게 조금
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 계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 것이 평단이 6,200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평단보다 많이 내려와 있죠.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지금 5,210원이죠. 자, 파란색으로 좀 칠해 보겠습니다. 자, 5,210원입니다. 지금 보면은 평단이랑 여기 아래쪽 파란색 선 현재가랑 보면 요런 갭 구간에 지금 매집의 흔적들이 있죠. 확실히 매집의 흔적들이 보입니다. 평단이 더 내려왔습니다. 자, 이게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라는 거죠. 이 평단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단순히 계산했을 때 이런 것이고, 근데 손바꿈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식을 샀는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형제입니다. 형제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사고 여기서 내가 5,000원에 살 테니까 5,000원에 그냥 던져 라고 하면 물량이 10,000원에 사서 5,000원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럼 개수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단가가 낮아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평단이 6,200원이라고 해도, 자, 내가 여기서 살 테니까 그냥 던져 라고 하면 물량 이동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평단은 절대적인 지표는 아니지만 6,200원 정도가 사실상 좀 지지 라인이었다라고 정도, 그 정도 좀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자, 지금 더 내려갔다라는 거죠. 더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5,210원인데 얼마나 더 내려갈까요? 얼마나 더? 그건 알 수는 없겠죠.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 충분히 낮은 가격입니다. 충분히 낮은 가격이고, 그리고 과매도가 일어났습니다. 과매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매도가 과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매도. 너무 많이 팔았습니다. 자, 여기 화살표로 이렇게 지표를 좀 만들어 놨는데, 과매도가 일어나면, 자, 요걸 조금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과매도가 일어나면 통상 반등이 좀 옵니다. 반등이 오는데, 반등이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번 주에 장 시작할 때는 텔콘 RF 제약이 반등이 좀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지금 수급,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다시 이걸 들어 올리려면 사실상 조금 흐름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이 해당 종목에 호재가 있든지, 아니면 바이오 전체 테마에 수급이 쏠려서 다시 들어오든지, 그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대부분 빠져나가고 개별 바이오 장이 조금 시작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지표를 이것저것 좀 꺼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이런 시간이 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 지금 보면은 여기 아래쪽에 제가 좀 그래프를 좀 크게 하고 있는데 뭐냐면, 외국인 보유 수량과 개인 보유 수량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외국인 보유 수량,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고, 여기가 이제 개인 보유 수량이죠. 개인입니다. 근데 그래프를 지금 보면 굉장히 좀 웃긴 상황입니다. 기간도 있긴 한데, 기간은 제가 삭제했습니다. 그닥 볼만한 지표는 아닌 것 같아서. 텔콘 RF 제약은 외국인과 개인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시면 외국인 보유 수량이 요렇게 흘러가고 있죠. 근데 개인 보유 수량 보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은 위쪽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 이게 참 웃긴 게, 외국인들이 팔면 개인이 사고, 개인이 팔면 외국인이 산다는 거죠. 그래프가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프가 요렇게 움직이고 있죠. 개인은 요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매도를 한다 그러면 외국인도 매도, 개인도 매도, 그러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그래프는 외국인이 매도, 개인이 산다. 그러면 그래프가 보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평행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갭도 평행하고. 그래서 이게 참 세력이라는 게 외국인이 세력인지 개인이 세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력 하면 보통 어떤 큰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돈을 가지고 있는. 근데 물량도 충분히 확보를 해가지고 있는 세력이겠죠. 근데 지금은 외국인과 개인 모두 세력입니다. 세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고,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뭐 똑같은 개인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외국인으로 이렇게 둔갑한 개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서로 이렇게 물량을 주거니 받거니 한다라는 거죠. 주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렇습니다. 보면 되게 좀 웃기죠. 특히 바이오주나 뭐 테마주에서 보통 이런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 좀 비슷한 상황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자, 일단 지표상 이야기는 그렇고 사실 절대적인 지표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지표는 없고 단순히 그냥 참고입니다. 참고. 자, 그래서 지금 현재가가 여기까지 와 있는데, 자, 그럼 주가가 얼마나 더 내려갈까? 그거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반등이 한번 나올 거다라는 걸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텔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지금 여기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자, 요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아래쪽으로 이렇게 뚫고 나오는 상황이 몇 번 있었죠. 몇 번 있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뚫고 나오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항상 보면 반등이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장대 양봉으로 나와주는데 이번에도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프를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좀 확대를 해보면, 자, 요렇게 갔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흐름으로 우상향으로 흐름으로 흐르다가 지금은 요렇게 밑으로 빠져나오는, 아래쪽으로 조금 과매도가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 자, 이렇게 슈팅이 한 번씩 나오죠. 이렇게 여기 장대 양봉이 한 번씩 나옵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는데, 자, 이때 나는 도저히 이 바이오 주식 지긋지긋하고 이제 싫다, 나 이제 좀 다른 종목에 좀 투자하고 싶다, 지금 전기차 뭐 이런 거 핫하던데 좀 탈출하고 싶다, 이러면 요때 장대 양봉 나올 때 한번 매도 타이밍을 좀 노려봐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만약에 손실이 마이너스 좀 크다면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한 다음에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올 법한 타이밍에 곧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때 수익을 좀 내고 나오든지, 안 그러면 그냥 본타를 하든지, 요것도 방법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장대 양봉들이라고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대 양봉의 상승 범위는 대략 20% 이상입니다. 20% 이상. 과거 이렇게 좀 챙겨봐도, 자, 이렇게 좀 챙겨보더라도 좀 지울까요? 지워서 보면 한 25% 정도 올랐네요. 이때 과매도가 일어났을 때는 한 25% 정도 이렇게 상승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과거에 이렇게 또 한 곳이 더 있었죠. 자, 여기를 보면은 한 20몇 %인가 22% 정도 되네요. 플러스 한 22% 정도 나옵니다. 자, 여기도 그러면 플러스 한 몇 % 정도 나오겠죠. 물음표 요렇게 나올 가망성이 있다라는 거죠. 통계로 보면. 자,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만 하겠네요. 자, 그리고 저는 바이오가 지금 아직 이대로 다 죽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미 호재도 좀 있고 올리려고 하면 충분히 지금 모멘텀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기분 좋게 올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미끼가 있기 때문에 올리려면 또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긋지긋 하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면 좋겠다라는 거고, 저는 일단 수익을 내고 나올 겁니다. 저는 여기 정도 7,200원 정도는 저는 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정도 충분히 저는 수익을 내고 좀 느긋하게 나올 생각입니다. 자, 일단 텔콘 RF 제약에 대해서 오늘 조금 디테일하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디테일하게 이렇게 조금 설명을 좀 한 이유는 장기간 이렇게 하락하는 장세에 정말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멘탈이라는 게 그날 잡아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지만, 사실 며칠 지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왜냐? 주가는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가는 지금 여기 있고 계속 흐르는 상황에서 멘탈만 아무리 챙기더라도 이게 하루 이틀이지 결국에는 굉장히 힘든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냥 다 털어버릴까? 약간 이런 생각도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지금 자리가 어디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고, 그 다음에 조금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죠. 자, 그래서 텔콘 RF 제약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바이오 종목들도 조금 디테일하게
영상을 차례대로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다음 영상에도 좀 디테일하게 조금 보고, 여기 지금 텔콘 RF 제약보다 더 추가적으로 또 설명드릴 게 있는지 좀 더 검토를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이버 TV에도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직 뭐 구독자가 별 얼마 되진 않지만 그래도 네이버 TV 쪽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또 올리고 있고, 이프로 TV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또 구독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네요. 자,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 또 거북이 투자법이라는 주식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 이제 영상을 또 글로 만나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또 글로 이렇게 또 올려놨죠. 자,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 카페에서 거북이 투자법이라고 치면 좋은 정보들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